이렇게 탑픽 기업을 꼽아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LS 머티리얼즈였고요. 다시 한 번 더 키워드를 돌아가서 점검을 해볼 게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영민 매니저의 3번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어제도 사실상 이런 합병 이슈가 지속되면서 강세 5% 넘게 오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또 셀트리온에 대한 개별 또 이슈, 플랜이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합병이 될 거기 때문에 합병 절차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미리 좀 사자라는 인식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단순히 합병 이슈 때문에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식의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구미가 좀 당기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공매도 금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뭔가 이제 쇼스 퀴즈가 계속해서 좀 동반되는 듯한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수급적으로는 좀 플러스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는 저는 뭐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 더 좀 좋은 흐름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래 정지가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셀트리온 제약을 보셔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합병 이슈 때문에 거래 중지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 또 셀트리온 제약밖에 없고, 내년도가 되면 또 2차 합병,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합병법인에 이제 좀 포함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 중지 중일 때는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정지는 사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러한 이슈를 어쨌든 소화하면서 제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한발에 포함되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 겸 점검해봤고요. 그럼 바로 또 다른 기업들 한번 한발 리뷰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11월 14일에 편입했던 엔케미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33%의 수익률을 달성 중이더라고요. 엔케미 어제도 상당히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RA와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어제 이제 분석이 조금 나오면서 장중에 또 엔케미 고점을 좀 강하게 또 경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흐름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제한적인 수급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런 양극재 종목들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엔캠이라는 기업, 그리고 제가 엔캠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해액과 관련된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조금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5일선 뭐 추세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잘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7만 원 아래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또 다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2차 전지 쪽도 연말까지는 분명히 기술적인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또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기차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하고 크게 또 동조화가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뭐 기대감, 코스닥 150에 대한 뭐 얘기들,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측면이 좀 강하고, 조정을 이미 충분히 이제 받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양극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도 수급이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엔캠은 뭐 7만 원 아래 구간까지 만약에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신규 매수,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점검해봤고 넘어가서 바로 로보티즈까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 로봇 종목들이 정말 좀 강했어요.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LIG 넥스원을 이제 다루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 싶을 정도로, 어저께 이제 뭐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로봇 기업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 저 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이제 뭐 시총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업의 이제 가치를 보면은 이제 한 4억 달러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해요. 네.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5천억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6조가 가까이 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조가 넘어가는데 5천억짜리 로봇 회사 하나 인수했다라고 해서 어제 LIG 넥스원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좀 강하다라는 걸 어제 상징적으로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방산 쪽과 이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이제 이 로봇 기업들의 이제 로봇 기업의 시너지 결국은 이걸 나중에 이제 군사용 로봇 만들거나 이제 이럴 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보관일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제 LIG 넥스원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한 게 가장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으로 어제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또 로보티즈예요.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제 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독주를 했다면 어제는 이제 LIG 넥스원,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어저께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로봇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올라가고 기술주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 로봇 종목들도 분명히 좀 따라간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로봇 종목들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당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로보티스 지금 자리도 아직 바닥권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3만 한 4,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이제 시세를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뜨거운 관심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럼 넘어가서 김준호 매니저도 리뷰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이스페타시스가 목표가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 목표가가 이제 8%밖에 안 돼가지고 아쉬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 전에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가 어떻게 됐든 결국 시초가의 매수가가 체결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8% 정도 좀 귀여운 수익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스페타시스가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이제 AI 반도체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인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또 3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인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또 이제 전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정도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직전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면은 일단 33,000원 돌파를 보고 한 33,500원을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슈어소프트테크까지 한번 체크 받아볼까요? 네, 슈어소프트테크도 이제 차트만 보시면은 이게 조금밖에 안 오른 것 같은데 벌써 3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본격적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줬다. 결국 SDV 전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2025년까지 이제 모든 전차종을 SDV, 소프트웨어 카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또 그 안에서 이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그 검증 솔루션 기업,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2대 주주 지위가 당분간 특히 최소 2025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의 어떤 가치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 또 각종 첨단 산업에 다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가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좀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아졌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또 어제도 또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 보여주면서 장중에 한 8%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현재 한 31% 정도 수익이 찍혀 있는데 저는 뭐 SDV 전환 특히 내년 1월에 있을 이제 CES 행사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SDV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AI와 미래 모빌리티가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전환 또 SDV는 계속해서 명제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슈어소프트테크도 목표가를 좀 7,5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매일경제TV에서 그 투자의 대가 이제 짐 로저스 있잖아요. 짐 로저스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매일경제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렸던데 그때 이제 제가 짐 로저스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재앙은 이제 또 다른 기회와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심금을 울리는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리뷰해드렸던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나 엔캠 같은 종목들도 막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 바닥에서 그냥 뭐 매수를 하니까 지금 30%씩 막 이렇게 되게 쉽게 수익이 나잖아요. 항상 이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과연 이 악재가 이 되돌릴 수 없는 악재냐 아니면 이제 진짜 좀 기회를 이제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 하락이냐. 어쨌든 우리가 주식은 뭐 싸게 사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그걸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엔캠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이제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우량한 회사들이 뭔가 이제 외풍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을 할 때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잘 잡으면 이렇게 이제 수익이 좀 쉽게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인데 그 공포 네. 안에서 조금 더 냉정함을 찾고 어떤 또 기술력이라던가 밸류에이션을 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또 많은 관심 기업들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가져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재앙은 기회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기회입니까?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주가가 빠졌던 이제 종목인데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종목 제가 많이 빠졌을 때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거 11월 달인가 뭐 그때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저께도 유독 또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중소형 신약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이제 정말 이제 요 기업도 지금의 주가 하락을 좀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GI 이노베이션 분석을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나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이제 GI 101 그리고 이제 301, 102 이런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I 101은 고형암 이제 타겟의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2019년도에 중국 쪽으로 이제 9,5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의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한국은 이제 임상 1, 2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올해 임상이 이제 시작이 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MO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전혀 이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GI 이노베이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기술 이전 GI 301 이 알레르기 치료제 이 졸레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탁월한 좀 효과, 부작용이 특히 좀 낮다라는 강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인데 요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또 체결이 좀 됐어요. 일본의 이제 나로호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이 좀 됐는데 사실 이제 요 일본 회사 자체가 이 마루호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값 자체가 뭐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빅파마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이런 회사하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지? 뭐 이런 이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 마루오라는 회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괜찮은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또 이 기존의 이 유한양행 쪽으로 글로벌 이제 판권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글로벌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 시장에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걸 이제 가소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달에 이제 요 기술 이전 계약 공시가 나온 그날 장중에 주가가 이제 17%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그날 종가가 마이너스 13%로 끝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돼가지고 이 종목이 31,000원 넘어갔던 종목이 불과 한 2, 3주 만에 16,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사실 이게 뭐 기업의 주가라는 건 뭐 기업 내용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좀 작동을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 하락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었나.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이제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기관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바닥권에 좀 매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엔캠, 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만
다 이런 이제 구간을 거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되면서 추세 상승으로 좀 이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GI 이노베이션도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이 가격이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요 구간이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결정적으로 또 하나 이제 이벤트가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월 달에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참여 기업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바이오 로직스, 카카오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 기업들 이름이 속속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또 GI 이노베이션이에요. GI 이노베이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초청이 확정이 좀 됐고 특히 빅파마들과 이제 1대1 미팅이 이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GI 이노베이션이 뭐 어제의 상승세를 오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이제 26,600원 정도 이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고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뭐 저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자율 반등으로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를 이제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 이제 17,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차트를 보면 최근 차트만 보면 약간의 박스권 장세 안에서 등락을 오가기 네.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들어가기가 약간 망설여지는 구간대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그 최악, 그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클릭하기가 참 어려운 구간인데 네. GI 이노베이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까 김혜민 님이 빌드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짐노저스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했던데. 그래서 이해를 김노스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GI 이노베이션이 정말 딱 그 말씀하신 적합한 최적화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GI 301 같은 경우가 알레르기 치료제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막상 이제 일본의 이제 기술 수출이 이뤄지고 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나쳤다. 그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앞으로 추가 기술 수출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건데 사실상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내에 5건의 어떤 기술 수출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였고 올해 이루어졌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명역 항암제 관련해서 뭐 GI101, GI102 같은 경우가 내년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꾸준하게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어떤 기술 수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주가는 항상 제약바이오는 특히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나치게 낙폭에 나왔던 부분들의 어떤 되돌림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술출이 이뤄지고 나서 원래 보통은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워낙에 안 좋기도 했었고 또 9월 달, 10월 달에 시장도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기술출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뭐 피크아웃 또 추가적인 어떤 기술출이 없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은 충분히 만회할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황만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 뭐 GI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도 고점 대비 거의 8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또 바이오 시밀리 기업 대부분이 코로나 거품이 꺼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70% 80%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가격적인 매력이 잇따라져 보고 있고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동안 수많은 악재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고 하나둘씩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3사 합병 이후에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어떤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투심만 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가격적인 매력은 다 장착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약간의 호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금 조건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호 네. 매니저도 이런 매력이 있는 기업일까요? 똑같습니다. 오늘의 네. 한발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비나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비나텍. 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사실 중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오늘 상장하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대형 커패시터 기업이고 대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중형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이제 비나텍인데 1000패럿 이상이 대형이고요. 그리고 1000패럿 미만이 이제 중형입니다. 그리고 1패럿 미만이 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확실히 입증된 기업이고 또 특히나 이제 고출력 에너지 쪽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고출력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백 쪽에도 많이 쓰이는데 벤츠의 이제 에어백의 100% 슈퍼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비나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보조 장치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전원 장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어떤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비나텍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의 어떤 보완제이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대안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쓰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최근에 차량용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산업용 또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용 또 건설 장비용으로 다각화로 쓰이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지 또 미래 모빌리티에도 사실 이제 비나텍의 어떤 슈퍼 커패시티가 또 다방면으로 쓰이고 또 우주 항공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건설 또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에도 사실상 이제 슈퍼 커패시터의 어떤 사용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서 R&D 투자를 한 결과 또 미국의 태양열 발전소에도 슈퍼 커패시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전력과 또 협업을 해서 고출력 커패시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이 시장에선 커패시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경쟁사이자 특히 중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인 비나텍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아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슈퍼 커패시터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또 2040년 기준으로 수조원 시장으로 또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적인 매력과 시장 성장을 본다고 했을 때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45,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나이다 비나텍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준호 매니저가 사실 이제 이름 붙이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나이다 하니까 절대 비나텍을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이제 이 슈퍼 캐패시터 보통 우리가 이제 슈퍼 캡, 뭐 울트라 캡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부르는 건 이게 이제 컨덴서를 이제 아주 업그레이드 시킨 이제 뭐 전자 소재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슈퍼 커패시티가 아까 그림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장 쪽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활용도가 좀 높아서 최근에 이 비나텍 그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그 용이 이제 사실 그 여의주를 이제 물고 이무기가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다고 비나텍이라는 기업을 그 정도로 기업의 이제 실적 체력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거기다가 이제 성장과 관련된 이제 여의주를 이제 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전장 쪽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좀 드라이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또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뭐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중반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진짜 따따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사례를 감안해 보면 공모 자금이 거의 13조 원 가까이 이제 몰렸다라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S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이제 동종에 있는 이제 비나텍도 충분히 이제 좀 재평가가 되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비나텍도 주가가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반짝하고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밀려 내려와서요. 뭐 좀 번외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컨덴서 만드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또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이슈 이제 부각이 좀 되면 이런 이제 컨덴서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이 좀 됐었는데 비나텍도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뭐 또 손색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상장을 계기로 비나텍의 이제 가치도 좀 재평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슈퍼 커패시티라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비나텍이 오늘의 김준호 매니저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발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비나텍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기업이었으니 앞으로의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8시 37분 가고 있는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를 보니까 일단 섹터 업종으로 나누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네.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주도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 섹터에 좀 상승 흐름이 좋았잖아요. LG 넥스원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로봇주에 강한 매수가 유입됐고 또 그리고 원전도 전이 이제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제 장 초반에 시세가 분출됐다가 좀 차익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에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인 특히 반도체에도 수급이 쏠린 날에는 그 여타 섹터들의 어떤 이제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고 또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특히 오전장은 반도체 쪽에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전일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 영향도 있고 또 뉴욕주에서도 이제 뉴욕주를 이제 반도체 그 클러스터 또 그리고 조성 단지로 글로벌 최고 단지로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1조 가까운 투자를 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ASMR 또 방문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섹터에 어떤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네. 특히 이제 좀 반도체 업종은 단기 조정을 이제 충분히 좀 거쳤잖아요. AI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방금 또 김준우 매니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ASML 맞아요. 오늘 ASML 주가도 좋았어요. ASML 방문도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소부장 종목들의 어떤 그 가치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증시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전반은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헤쳐 모여 해야 될 것 같고 오후에는 저는 또 로봇 종목들도 분명히 좀 괜찮은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LG 넥스원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성장 섹터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이제 좀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아까 제가 리뷰해드렸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또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대기업의 이제 투자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제가 뉴로메카도 이제 말씀을 이 시간에 한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하나 같은 이런 이제 그룹들이 분명히 좀 탐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도 뭐 또 다른 지금 로봇 기업 투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로봇 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도체와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더불어서 같이 좀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플러스 로봇으로 조금은 네. 파이가 넓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플로라님께서는요. 세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법. 한 개 올리려면 한 개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걸 팔아서 차익 매물을 실현해야 하나.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원전과 히토류가 강했습니다.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의 흐름상 강세로 급등 출발을 할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럼 이러한 급등 시세 팔고 약간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까? 저는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상 원전은 항상 장 끝나고 나서 어떤 뭐 이슈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뉴스가 재료가 이미 시간에서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상승폭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이 뭐 급등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수주 소식도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미리 이제 어떤 계약금을 선조치 한 30% 정도를 이제 선 입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 이제 갭상승 출발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오후장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전주의 흐름은 그랬고 또 어떤 이제 뭐 수주라든지 대규모 잽하게 나왔을 때는 어떤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어떤 됨으로써 원전 섹터가 뭐 계속해서 어떤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 초반에 갭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챙겼다가 또 납폭과대 섹터였던 오늘 뭐 김영민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어떤 납폭과대 종목들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반도체 로봇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나 제가 소개해 드렸던 뭐 비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랜드스카이님을 비롯해서 많이 또 시간 외에 시세가 이어질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에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진아이 이노베이션, 비나텍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